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 바로 연결해 보죠. 네, 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샐리드, 네. 81,000원에, 예. 30%예요. 지금 그 마디를 해주셨을 때부터 약간의 걱정하는 뉘앙스가 좀 느껴졌는데, 역시 지금 들어보니까,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샐리드 81,000원에 30%인데, 오늘 5% 가까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샐리드 54,000원에서 끝났습니다. 네. 사실 이게 높이 올라갔을 때는 이 종목 15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이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 지인 추천으로 아. 사실 샀는데, 예.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도와주세요. 그 고점 찍고 좀 내려왔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조금 내려왔을 때 들어갔다가, 다시 오를 줄 계속 알았는데. 떨어지길래 네. 더 들어갔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종목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워낙에 또 빨리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오르겠지 싶었는데 그 뒤로 계속 내려온 거예요. 자, 네네. 그러면 샐리드 현재는 이제 81,000원의 비중이 30%까지 늘어났는데 과연 손실을 좀 많이 줄이고 나올 수 있을지 지금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네. 예. 자, 김정수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81,000원에 30%, 비중도 많으신데 지금 손실폭이 워낙에 빨리 좀 커지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네. 것이냐. 일단 물이 엎질러진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이 엎질러졌는데 음. 이걸 수습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네. 이거는 수습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 이거는 일단 않다. 인정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예. 그러니까 이 주식이 작년도에 3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네. 5배의 시세가 6개월 동안 터졌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네. 6개월 동안 기업이 5배 성장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5배 성장한다는 얘기는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업들이 1년에 8%씩 성장을 하면 10년이 걸려야 2배 성장합니다. 네. 그리고 매년 30% 성장을 해야 3년 정도 돼야 2배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업은 6개월 동안 5배의 시세가 터진 거니까 뭐 한 30, 40% 이렇게 성장할 게 앞으로 10년 이상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땡겨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일단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주식은 이 기대치가 앞당겨져서 시장에서 재료를 던졌었을 때는 무지막지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거품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가격의 어떤 이 흐름이기 때문에 예. 내가 진입을 했었을 때는 주가가 고점에서 이제 많이 빠졌거나 이런 논리로 보다는 애초에 거품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 거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 백신에 대한 인상 모멘텀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과 연결이 좀 되면서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백신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주식입니다. 뭐 제넥신과 같은 이런 주식으로 인해서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없었죠. 네. 승자가 없었죠. 네.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딱 승자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림이 딱 그려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모더나나 화이자 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이 백신을 연구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자금을 쏠 수 있을 만한 묻지마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네. 이미 이제 작년도 3월달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승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뭐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약효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자가 이미 딱 정해졌으니까. 예.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이런 유동성 장세가 설사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이 샐리드 같은 경우는 이전과 같은 시세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거품을 제거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 기업은 가장 중요한 시점을 언제로 뽑을 수 있냐면 저는 2020년도 10월 달 초로 기준을 뽑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이 주식의 불기둥을 뽑았던 그 촉발시켰던 거는 그 기대감을 증폭시켰던 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대기업하고 힘을 합쳐서 가겠구나. 네. 그러니까 작년도 2020년도 10월 달에는 LG 화학
있는 LG 생명과학하고 손잡아가지고 네. 각 백신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돈은 우리가 좀 대줄 테니까 생산도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예. 그런 어떤 서로 좀그 원하는 부분이 좀 부딪히면서 야 기술 있고 돈 있는 업체하고 합치네. 그러면서 이제 기술이 펑 터진 거거든요. 기대감이 펑.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보면 이 주식이 제가 2020년도 10월 달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때가 요때예요. 상한가 갔을 때예요. 상한가 갔을 때. 그래서 요때 보면 공시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예. LG 쪽하고 LG 생명과학 같이 협력한다. 그래서 요 자리를 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를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이렇게 딱. 그냥 오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자리는 네. 그러니까 기대감을 촉발시켰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한테 야 기술은 있어서 가능성은 보이는데 과연 되겠니? 야 LG 생명과학이 뒤에서 돈 대주는데 LG 생명과학이 있는데 뒤에 LG 그룹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요? 긴가민가 했던 사람에서 백신에 관련된 기대치가 있던 사람들이 야 일단 사고 보자 이런 예. 어떤 흐름을 만들었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유동장세가 소멸되고 예. 이제 백신에 관련된 승자가 결정이 되니까 그 동안에 이제 거품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되는 과정들이 네. 나타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셀리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전과 같은 시세가 나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전 나기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뭐 대형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한 반전에 대한 포인트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예. 그래서 원상복귀가 저는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아. 그래서 작년도 2020년도 이 백신 상한가 올렸던 자리 있잖아요. 요 기대감이 적어도 이제 반납돼야 되는 구간까지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 아래쪽으로는 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단으로는 직전 무너졌던 자리가 한 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위쪽으로 일단 1차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7만 원까지는 좀 보이는데요. 예. 만약에 저 자리를 돌파를 하면 뭐 8만 원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제약에서 좀 중요한 이 핵심 키워드를 지금 찾고자 한다면 셀리드는 일단 아닌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바이오 제약에서 지금 물건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백신에 대해서 이미 승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거품이 좀 더 저는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네. 직전 저점 자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5만 3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방어가 되면 7만 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되는데 사실 자신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는 거라서 펀더멘털이나 뭐 밸류를 계산한 게 아니라서 무조건 7만 원까지 갈 거다, 8만 원까지 갈 거다. 이런 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냥 기술적으로 보이는 걸 의견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혹시라도 저점이 깨지게 된다면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 정도까지는 아직도 좀 거품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일단 셀리드가 지금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자, 일단 보면은 가능성을 일단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아요. 5만 원 초반 정도를 잘 막아준다면 7만 원 정도까지의 반등의 여력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또 밀려 내려간다면 4만 원까지 내려갈 가능성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한 얼마 정도에서 버려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얼마 정도 손에서 얘를 손절을 해야 될 건지. 손절선을 어떻게 잡아주실까요, 전문가님? 방금 전에 제가 1차 목표치도 좀 제시해 드리는 게 예. 한 7만 원 선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네네.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물론 말씀을 좀 드리고는 있지만 이 셀리드처럼 이 모멘텀이 붙었다가 빠지는 주식들은 예. 이런 거는 좀 목표치를 제가 확신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 딱딱 나오는 기업들이나 기술 수출이 이미 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제가 밸류를 가져서 이 가격까지 무조건 가져가세요. 회복됩니다.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적자를 기록한 상태에서 좀 꿈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가 방송에서 지금 말씀은 좀 드리고는 있지만 그건 기술적인 어떤 저항 자리 정도만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것이지 확신을 가지고 무조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예.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하고 다르게 급등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급등이 나와서 뭐 시청자님 매수가가 회복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거를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의견을 좀 드릴 수 없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자리가 한 7만 원 선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을 저 같으면 줄인다면 7만 원이나 한 8만 원 요 근방이라도 혹시라도 오면 요때부터 저는 줄여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소장님 일단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되 좀 지켜보시다가 이 흐름 도저히 예측이 안 된다 싶으실 때는요.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 받아봤습니다. 셀리드 살펴드렸는데 아쉽게도 손실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손실 많이 줄이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살펴드렸고요.